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무려 1조 9천억 달러의 긴급 부양책을 아주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1조 9천억 달러 하면은 우리 돈으로는 무려 2천조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한 지 불과 2달 만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빠르면은 3월 20일부터는 전 국민의 90%가 한 1,4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이것이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다.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여러분 세계 증권시장이 큰 요동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미국은 거의 이것과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죠. 도로, 철도, 항만, 교육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해서 큰 약속을 했는데 그 규모가 작게는 2조 달러, 또 많게는 거의 4조 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대로 미국의 재무장관 자넷 옐렌 있잖아요. 자넷 옐렌이 최근에 의회에 출석해서 1조 9천억 달러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또 그것만 가지고도 인플레 우려가 많고 금리가 상승하고 이거 미국 경제가 너무 과열되고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옐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지금 미국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실업을 해소하는 거다. 너무 실업자가 많고 고용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당장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재건 정책을 실시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이 규모가 한 2조 달러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또 육아를 지원하거나 보건, 의료까지 합하면은 4조 달러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에 따라서 이 천문학적인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것도 큰 논란거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정부의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바이든이 증세를 하겠다, 세금을 올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거,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거, 그리고 정말 엄청난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이 제2차의 엄청나게 큰 부양 정책이 한 7,500억 달러는 인프라 사업에 쓰이고 보육 비용과 육아 지원을 해서 한 1조 달러를 쓸 거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관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2조 달러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세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21%에서 28%로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바이든이 세금을 인상하면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바이든은 민주당인데 공화당이 상당히 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거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연말까지 정말 통과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든의 2차 부양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국내에서는 이게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고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인프라에 관련 주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터필러라는 회사 아시죠? 땅 파고 토목 공사하는데 캐터필러가 빠질 수가 없죠. 올 들어서 주가가 26%나 상승했고, US 콘크리트라는 회사는 무려 67%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ETF는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백신도 빨리 보급하고, 바이든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아주 자유롭게 바베큐 파티를 하자고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긴급 구조 지원,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겠죠. 일부 언론들은 미국 경제가 호랑이가 어르렁거리처럼 포효한다, 엄청나게 폭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미국의 GDP가 무려 7% 성장을 할 거다. 모건 스탠리는 7.3%를 예상했어요.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중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6%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뛰어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약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앞서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물론 중국도 과열돼서 뭐 8%가 넘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이 의학 부분에 비교 우위를 앞세워서 자체적으로 지금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가 3개 이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의 그 집단 면역이 빠르면 5월까지 형성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미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열을 걱정할 만큼 성장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무장관 옐렌이 얘기하는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옐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고용 문제다. 고용 회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죠. 세계 경제 견인차로 다시 미국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여러분의 투자 결정, 여러분의 중요한 정책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